경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 대해서 단순 음주운전보다 형이 더 무거운 위험운전 치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징역형까지 내려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현직 변호사신 송영훈 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반 음주운전 혐의와 이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 이거 어떻게 다른 겁니까? 위험운전 치상은 일단 음주로 인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 사람을 상해 입히면 그게 이제 위험운전 치상입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이 아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규정이 돼 있죠. 그래서 법정형은 최대 징역 15년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문다혜 씨 사건 같은 경우에 그 피해자인 택시기사는 경상을 입었다고 하니까 뭐 법정 최고형까지 언급할 것은 아니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도로교통법상의 단순 음주운전보다는 형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징역형이 선고가 되고 사실은 벌금형까지 형량이 내려가려면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최대한 선처를 구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경미한 피해가 있을 때라야지만 가능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니까 일반 음주운전일 경우와 그러면 위험운전 치상 혐의에 적용되는 음주 이거는 뭐 어떤 그 음주의 양 이걸로 기준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재판에서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이 돼 있으면은 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도 기소가 되고 상해가 있으면은 위험운전 치상 도 기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으면 그걸 통해서 음주로 인해서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것은 입증이 되죠. 그런데 혹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정황 증거에 의해서 입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차에 탈 때 굉장히 비틀거렸다라든가 차량이 이미 운전할 때 뭐 갈기자로 주행을 한다든가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이 되지 않았다고 보이면은 그런 것들도 위험운전 치상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문다혜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도 측정이 됐고 CCTV도 매우 광범위하게 지금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수사기관이 입증하는 데에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이긴 합니다. 예, 지금 송 대변인 말씀 주신 것처럼요. 지금 문다혜 씨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건지 이거를 경찰은 입증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송 대변인 말씀처럼 지금까지 공개된 CCTV나 술집 직원들의 증언만으로도 그건 좀 충분히 입증되는 것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와요. 박성민 최고님, 같이 한번 보시죠. 지금 이런 그림이에요. 저희 사회부 기자들이 발로 뛰어서 확보한 CCTV들인데요. 문다혜 씨가 그날 3차까지 7시간 동안 음주 상태에 있었는데 지금 쭉 보신 대로 갈지자로 걷는 모습이라거나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은 다른 사람의 차 문을 열려고 한다거나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식당에서 쫓겨난 이거는 이제 행인을 칠 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인들이 운전 좀 똑바로 하시라 이런 취지로 지금 차창을 넘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런 모습들을 쭉 보시면 어떤가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이로 입증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일단 경찰의 이 판단을 좀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좀 만취 상태였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더더욱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매우 부적절한 그 일을 저질렀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상당한 시간을 지속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라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이제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법조계의 시선인데 이 부분도 지금 경찰이 검토를 해보고 있다라고 하니까 어떤 추가적인 조사 과정을 거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것이 음주를 한 뒤에 몇 시간 뒤였든 얼마나 마셨든 얼마나 취했든지 간에 그것과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한 것 이 행위는 명백한 범죄가 맞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경중에 대해서 따져보고 논의해보기보다는 무엇보다도 그냥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요, 문다혜 씨와 마지막까지 그 식당에 동행했던 한 남성에 대해서 진정서가 경찰에 접수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0시 30분, 토요일 0시 30분에 다혜 씨가 2명의 남성과 식당에 갔다라는 증언이 나왔고 이후에 한 명은 빠지고 한 명의 남성과 술자리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성은 다혜 씨가 음식점에서 쫓겨날 때는
문다혜 씨를 타일러 가지고 가게를 함께 나갔다. 그리고 그 다음 주점에서 다혜 씨를 두고 먼저 떠났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그 남성입니다. 변호사신 송 대변인께 좀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남성이 왜 진정서가 접수됐냐면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 아닌가 라고 주장하는 시민의 진정서가 접수된 거예요. 그런데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거 남성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다혜 씨가 차를 가져왔다는 거를 모를 수도 있고요. 내가 음주운전 방조했다고? 이렇게 지금 되물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저것만 가지고는 지금 음주운전 방조가 되는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방조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인식이 있어야 뭐 방조도 논할 수가 있는 것인데 저 일행이었던 남성이 문다혜 씨가 차를 가져왔는지조차 모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 앞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걸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그 일행이 저렇게 술에 만취했는데 내버려 두고 간다. 사회통념상 바람직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죠. 저런 사람과는 저라면 다시는 술을 같이 안 마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